마켓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변동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들 중에서 중요한 시그널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뭘로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최근에 미 증시가 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영국에서 계획했었던 감세안을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고요. 또 미국 기업의 은행주 위주의 실적 호조들이 나오면서 일단은 불안했던 증시가 조금씩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지금 증시가 다시 한번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다시 꺾이는 모습들이 출현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연준의 경우에는 고강도의 금리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늦추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증시가 일시적인 상승세, 어떻게 보면 좀 데드캣 바운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하방 변동성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다우와 나스닥, 양지수 모두 깨지면 안 되는 60월선의 지지를 받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정말로 위협을 받으면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120월선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19일에는 우리나라 코스피도 모두 강한 상승으로 120월선 회복 이후에 강한 상승 전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일로 120월선, 항상 이제 내려올 때는 강한 지지선이 돼야 되는 장기 이평선인데 이게 한번 강하게 하향 돌파가 된 이후에는 정말로 올라가야 될 때는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19일 당일에 오전에 강한 상승을 뒤로하고 바로 음봉 전환하면서 역시나 일종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하방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이 증시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10일 연속 매수가 깨졌습니다. 이틀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전기전자를 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정말로 이거 연속성 있게 살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4일 연속 매수가 일단은 주춤한 상황이에요.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주에 오늘까지 해서 정말로 이 120월선의 의미 있는 상승이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 한 주도 좀 녹록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협업을 계속하면서 정말 미러를 이어가고 있어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다가 공장을 짓겠다, 생산시설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죠.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화재 얘기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기업들 쪼개기 상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과연 카카오 주가 지금이 바닥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시장 악화와 더불어서 떨어질 자리는 있을 것 같다. 4만 원 초반에서의 지지를 확인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공정위 쪽에서도 문어발 확장에 대해서 제동이 났었어요. 그리고 카카오 측에서는 무료 보상 서비스 검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요즘에 ESG 경영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정말 자유롭지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현재는 투자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 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써야만 된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시마크 발표, 인수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은 지금 매도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M&A 행보였지만 과연 이걸 정말 싸게 산 게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꼭 지금 이걸 해야만 했냐라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조금은 적절치 않은
M&A 행보가 아니었나라는 부분의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카카오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면서 네트워크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최근에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인가? 라는 부분들은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분별한 테마주 상승세에 올라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유동성이 조금은 고성장주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 쪽들, NFT, 메타버스와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위메이드가 지금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맥스와요. 이쪽에서 위믹스 3.0 새로운 플랫폼을 공개를 한다라는 기대감들이 붙은 건데요. 과연 이런 고성장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동성이 유입되는 시기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향후 미래에는 결국 이러한 플랫폼들로 또 한 번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시기가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유동성 회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으로 들어가실 때는 분명하게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고 짧게 트레이딩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 증가 기대의 정유중 상승을 보였고요. 2차 전지는 중간중간 부침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가는 길목에 있어서 장기차 침투율이 1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0년에는 전체 판매되는 신차 중에서 거의 50% 절반이 전기차로 팔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2차 전지의 트렌드라던가 방향성 자체는 명확하다라는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이런 조정의 기회를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또 완성차 자동차 부품까지 또 언급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는 일단 약세장의 조정 가운데 눌림목 공략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2차 전지 중에서 더 또 중요하게 보시는 밸류 체인이 있으신지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쪽의 요즘의 움직임들 가운데서는 어떤 점을 주목하시는지까지 마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우리가 원가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는 중국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위주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전기차의 침투율이 높아진다, 보급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리튬 인산철 저가형 배터리보다는 하이니켈의 배터리들이 많이 팔릴 거예요. 그걸 잘하고 있는 곳이 경쟁력을 가진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최선호주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꼽아드리고 싶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의 많게는 70%까지 차지하는 소재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소재인 양극재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이걸 잘하는 밸류체인들이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해서 LNF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되 기존에는 음극재였지만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공시한 포스코 케미칼까지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동차 쪽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보조금 혜택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경기 침체라던가 둔화 상황들이 완화가 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살짝 꺾인다. 아니면은 올리려던 속도나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환율이 안정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환율 효과로 크게 봤었던 실적들이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생길 수가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번에 좀 충당금이 큰 규모로 설정이 됐어요. 이건 향후에 추가적인 충당금이 나올런지 이런 여부들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미국에서 점유율 2위까지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GM의 생산 차질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상요. 그런데 이런 GM이라던가 포드, 폭스바겐 이런 업체들이 전부 다 내연기관차단에서 전기차로 생산 전환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테슬라 이번에 실적이 좀 안 나왔는데요. 파이 자체는 커지겠지만 이 점유율은 높아질 수는 없어요, 더 이상요. 점유율은 점점 더 떨어지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밑에서 가열차게 치고 올라올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은 딜러들에게
인센티브를 크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조금도 못 받아서 동급의 GM이나 포드, 폭스바겐 차량보다 오히려 현기차의 전기차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인센티브까지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북미에서 점유율 2위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앞으로도 좋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리스크 요인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헤쳐나가는지 이런 행보들을 보면서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온 자료 중에서 제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내년 전망한 걸 봤는데 여기에서도 정유와 2차전지 말고는 나머지 업황들은 다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역시 정유와 2차전지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자동차, 플랫폼 분류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나마 반도체 쪽 수급이 양호했었는데 어제는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 놓치면 안 될 마켓 시그널 짚어주실까요? 글쎄요. 어제 이제 원전 쪽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폴란드 쪽에서 또 신축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의향서의 사인을 2주 내로 할 것이다라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원전의 이제 문제점은 결국에는 대규모의 수주나 이런 게 일어나려면 기존의 유지 보수, 수명 연장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나가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원전 현황들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의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은 폐기하려고 했었던 원전을 다시 수명 연장 해나가면서 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에너지 대란 일어났고요. 이거 향후에도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에너지라는 것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고 근간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인 산업과 경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 다변화를 해나가려는 노력들이 전 세계 국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전은 당연히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용량의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저렴한 경제 비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원전이라는 부분들은 현재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이걸 매출로 인식해서 재무제표까지 반영이 되려면 결국에는 원전을 짓고 만든 다음에 가동까지 해보고 원전이 드디어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장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태양광이나 이런 쪽들은 1, 2분기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고 내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간 이후에도 특별히 꺾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있고 이슈들이 한 번씩 나오죠. 어디에서 원전 몇 기 건설할 거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이 원전을 지어서 최종 소비자까지 공급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상의 문제에서 주가는 계속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상위권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업체들은 원전 주기기뿐만 아니라 풍력 쪽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SMR 소형 원자로 모듈이죠. 그런 쪽들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올 동안에 간극을 메꿔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BHI 같은 종목들도 LNG 발전 설비와 더불어서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폐열, 해수 보일러 같은 쪽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강소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원전 하나만 보고 가기에 불안하다라는 분들은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금리 시대는 계속 종말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 상황 꼭 안 올 것이다가 아니라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대응해 나가고 준비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는 언제 다시 유동성이
들어올 겁니다. 그게 시간을 알 수 없는 문제지만 결국 또 경기 사이클 상에서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분야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은 조금 인내하면서 공부하고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공부를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영관 차장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특히 코스피 120월선 회복 시도가 있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위쪽에 저항을 강하게 느끼는 이번 주 시장이었습니다. 120월선 코스피 기준으로 2250선인데요. 이 선을 완전히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경기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긴축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좀 희망을 가지기는 어려운 시장의 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너무 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원전주 가운데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또 BHI 같은 원전뿐만 아니라 풍력이라든지 폐열 열 교환기 같은 다른 쪽의 사업도 또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는 의견 제시를 해줬습니다.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